2026학년도 대학 수학영역 시험 6월 모의평가 물리학 2 문제풀이입니다. 1번 보면 질량이 매우 크고 지름이 매우 작아 탈출 속력이 빛의 속도보다 커서 내부의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그러죠. 블랙홀이라고 그러고, 별에서 나온 빛이 블랙홀 주변을 지나면 빛이 휘어져 별의 상이 여러 개를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중력 렌즈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XY 평면에서 원호를 중심으로 반지름 2R과 R인 원궤도로 같은 주기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P와 Q의 각 속도는 T분의 2파이고 T가 같기 때문에 각 속도는 같고 속도는 R 곱하기 오메가니까 P의 속도가 Q의 속도의 2배가 되겠네요. 학생들의 의견을 보면 학생 A는 PQ에는 구심력이 작용해 등속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심력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 A는 맞겠네요. 학생 B는 각 속도의 크기는 PQ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학생 B도 맞겠네요. 속력은 P가 Q보다 크다. 속력은 P가 Q의 2배가 된다 그랬죠. 학생 C도 맞겠네요. 그래서 A, B, C가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가속도 X 성분의 AX라 그랬는데 AX는 가에서 보면 2가 되죠. 그리고 나에서 보면 AY는 VY와 시간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AY는 기울기가 되니까 2분의 V0가 되겠네요. 근데 가속도의 크기가 2루트 2라 그랬죠. 그래서 루트 A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V0의 제곱은 2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4 플러스 4분의 V0의 제곱은 8이 돼서 4분의 V0의 제곱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V0의 제곱은 16이 되니까 V0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림같이 트랜지스터 저항 전원을 구성하는 회로에서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작은 입력 전류인 IB에 비례하여 큰 출력인 전류인 IC를 얻는 것을 정폭작용이라고 그러죠. 트랜지스터가 할 수 있는 작용, 정폭작용과 스위칭 작용이 있죠. 이 정폭작용이 자진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이용하여 트랜지스터 각자 사이의 전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찾아보면 정폭과 바이어스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를 보면 행성을 중심으로 위성이 돌고 있는데 행성이 한 초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공전 주기가 T라 그랬으니까 이 전체 면적을 S라 그러면 이쪽도 4분의 1S가 되고 얘는 위쪽은 2분의 1S가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동일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기억은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가 행성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니까 기억은 맞겠죠. 니은을 보면 위성의 운동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행성에서 가까울수록 속도가 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A에서가 C보다는 당연히 크겠네요. 이것을 보면 위성이 B에서 C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이 면적이 4분의 S고 B에서 C까지 가는데도 4분의 S니까 이 4분의 S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같은 면적을 쓸고 갈 때 같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 S만큼이 지나가니까 한번 도는데 주기가 T이기 때문에 4분의 T만큼이 걸리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마찰이 없는 빗면에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F만큼 힘을 받았는데 얘가 정지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을 보면 아래쪽으로는 질량이 M이면 Mg만큼의 중력이 여기서는 W라 그랬죠. 작용하고 수직 항력이 위쪽으로 M만큼이 작용하겠죠. 45도니까 얘가 45도, 얘도 45도니까 여기 F를 여기다 그려주면 수직 항력
n이 이쪽 방향이 돼서 F하고 W는 같게 되고 여기 n이 더 크겠네요. 그래서 수직 강력은 F보다는 크고 F하고 W는 같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거는 2번이 되겠네요.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정전기 유도에 대한 문제네요. 자, 막대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기 때문에 막대를 금속구에 가까이 가시면 금속구에는 막대에 가까운 데는 플러스로 되고 막대의 먼 쪽에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겠죠. 그래서 금속구가 막대에 끌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막대와 금속구가 나에서는 닿았죠. 그러면 막대에 있는 전자들이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차징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해서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역은 가에서 금속구에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다. 네, 기역은 맞겠네요. 니은을 보면 막대와 금속구가 접촉할 때 막대의 전자가 금속구로 이동한다. 니은도 맞겠습니다. 이것은 나에서 금속구는 양으로 대전되어 있다. 금속구가 전자가 넘어가서 음으로 대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역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8번은 단진자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단진자에서 우리가 주기를 t라 그러면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로 나타낼 수 있어서 루트 l에 비례하겠죠. 이 l이라는 게 이제 요 진자의 길이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단진자의 길이가 L0와 2L0일 때 10번 완봉하는데 걸린 시간은 T1, T2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기는 T1이라 그러면 얘는 10분의 T1이 되고 얘는 10분의 T2가 되겠네요.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T1은 10분의 T1이다. 네,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은 T1이 T2보다 크다. 아까 위에서 T가 루트 L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L이 클수록 주기가 크기 때문에 T1보다는 T2가 더 크겠죠. 자, 이것을 보면 추의 최대 속력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자, 추의 최대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보면 얘를 L이라고 그러고 얘를 세타라 그러면 이 길이가 L 코사인 세타 되고 요 높이를 H라 그러면 H는 L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얘는 L에 비례하겠습니다. 높이가. 그래서 길이가 길수록 높이가 높아서 최하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하고 속도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추의 최대 속력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 열의 일당량에 대한 문제네요. 자, 9번 문제는 우리가 비열이 C이고 여기 질량이 M일 때 이때 온도를 델타 T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CM 델타 T가 될 것이고 이가 이제 추의 역학적 에너지가 열량으로 바뀌는 거니까 추의 역학적 에너지는 U라 그러면 mgd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cm 델타 t가 mgd가 돼서 우리가 델타 t는 c분의 g d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나의 그래프에 보면 델타 t와 d에 대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울기는 c분의 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d가 클수록 액체가 얻은 열량이 크다. 이 d가 클수록 열량이 더 커지서 델타 t가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을 보면 t가 같을 때 액체가 얻은 열량은 a가 b보다 크다. t가 같으면 ab가 얻은 열량은 두 개가 똑같아져야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뒤에서 보면 b열은 a가 b보다 크다. 자, ab의 그래프를 보면 자, 옆쪽에 식 1번이라 그러면 식 1번에서 기울기가 c분의 g라 그랬죠. 그래서 기울기가 c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A의 비율이 B의 비율보다는 작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디귿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지표면에서 관찰자 P에 의해서 자, A는 지표면 연직 윗방향으로 속도 V로 던졌을 때 H1만큼이 올라가고 Q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똑같은 속도 V로 던졌을 때 H2만큼 올라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A와 B에 대해서 이제 보면 H1이 H2보다 작다고 그랬죠. 자, P에 대해서 보면 자, H1이라 그러면 평균 속도가 정가속도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2분의 V가 되고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 T1이 되겠죠. 그리고 Q에 대해서 보면 H2는 똑같이 평균 속도는 2분의 V가 되고 최고점까지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곱하기 T2가 되겠죠. 그죠? 근데 H1이 H2보다 작으니까 T1도 T2보다 작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T1이 T2보다 크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을 보면 Q의 좌표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G보다 작다. 자, 가속도의 크기를 보면 가속도를 A라 그러면 A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P에서의 가속도는 T1분의 V가 되겠죠. 얘는 G하고 같게 되고 Q에 대해서 가속도를 보면 T2분의 역시 V가 되니까 얘는 뭐 A라 그러면 자, T1보다는 T2가 더 크기 때문에 A보다는 G가 더 크게 되겠네요. 그래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G보다 Q의 좌표에서 B의 가속도는 G보다 작다는 맞겠죠. 디귿을 보면 P의 좌표에서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윗방향이다.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의 방향을 보면 자, Q가 느끼는 가속도가 더 작기 때문에 관성에 의한 가속도가 위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P가 봤을 때 이 엘리베이터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을 하겠네요. 그래서 P의 좌표에서 엘리베이터의 가속도 방향 연직 위방향이 아니고 연직 아래 방향이니까 디귿은 틀렸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을 풀기 위해서는 축전기에서 C는 입실론 D분의 A로 나타낼 수 있고 Q는 CV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자, X의 전기 용량은 입실론 제로 D분의 S로 나타낼 수 있고 Y는 입실론 D분의 S 그리고 Z에 대해서는 요거는 반으로 나눠보면 얘와 얘가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을 대로 D분의 S 플러스 입실론 D분의 S가 돼서 얘는 입실론 제로 플러스 입실론 D분의 S로 쓸 수 있고 얘는 CX 플러스 CY로 적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 X와 Z에 충전된 전하량이 Q0고 3Q0라 그랬으니까 여기 Q0만큼이 저장이 되고 여기는 3Q0니까 Y에 의해서 저장되는 것은 2Q0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입실론은 2입실론 제로이다. 문제를 보면 자, CZ 전하량이 Q는 CV이기 때문에 볼티지가 같기 때문에 병렬 연결이라서 Q하고 C하고는 지금 비례하겠죠. 그래서 Q0만큼이 X에 저장이 됐으니까 Y에는 2Q0만큼이 저장이 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기 용량을 보면 CX 곱하기 2를 해주면 CY가 되겠네요. 그래서 입실론은 2, 입실론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맞겠네요. 자, 니은은 Y에 충전된 전하량은 2Q0라 그랬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Z가 X보다 크다. 자,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U라 그러면 2분의 1 Q 곱하기
V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Q가 Z가 X의 3배니까 저장된 에너지도 3배가 되겠네요. 이때 이제 전압 V는 병렬이니까 동일하게 걸리겠죠. 그래서 D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D것이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면 유도 전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1차 코일에서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유도 자기장이 이쪽으로 생기고 2차 코일에는 이걸 막아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야 되니까 전류가 첫 번째와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T가 T0일 때 2차 코일에는 PGQ로 전류가 흐른다. 네, 기회가 맞겠습니다. 니은은 I1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한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소의 크기는 T가 2T0일 때와 T가 3T0일 때보다 작다. 자, 자기선속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기선속을 파이라 그러면 B 곱하기 S가 되고 솔레노이드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크기는 K2' N 곱하기 I 곱하기 S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여기서 N은 단위 길이랑 감긴 코일의 턴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S와 N이 똑같기 때문에 I의 비례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 I가 클수록 자기 선속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T가 2T0보다 3T0일 때가 더 크게 되니까 니은도 맞겠습니다. 자, 티켓을 보면 상호 유도에 의해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자, 우리가 상호 유도에 대해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차 코일에 생기는 기전력에 비례한데 이 기전력은 V라 그러면 자기선속의 변화량하고 같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자기선속이 있으니까 얘도 dt분의 di에 비례하게 되겠네요. 근데 dt분의 di는 나를 보면 이 기울기가 dt분의 di가 되겠고 기울기는 일정하죠. 그죠? 그래서 t가 3t0일 때와 t0일 때는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는 두 개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면 저항의 연결이네요. 자, 우선 10오hm 있고 스위치를 열었을 때 여기가 4V가 걸린다 그랬죠. 그런데 스위치를 열었을 때는 10ohm과 20ohm이 직렬 연결이니까 여기가 2배가 걸리니까 8V가 걸리겠네요. 그래서 V는 12V가 되겠습니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여기가 6V가 걸린다 그랬죠. 그러면 닫았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6V가 되면 6V 6V니까 직렬로 연결된 저항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항의 크기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20ohm과 R이 연결된 저항의 두 개의 합성 저항이 10ohm이 돼야겠죠. 20ohm과 R이 20ohm이 되면 두 개의 합성 저항이 10ohm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V는 12V이다. 네, 기억은 맞겠고 R은 5ohm이 아니고 20ohm이 돼야겠네요. 이것은 회로의 전체에서 소비되는 소비 전력은 스위치를 열었을 때 합성 저항을 생각해 보면 10ohm과 20ohm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직렬이니까 30ohm이 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10ohm 10ohm이니까 합성 저항이 20ohm이 되겠네요. 네, P라는 거는 R분의 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V가 일정할 때 R에 반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소비 전력은 30ohm일 때가 20ohm일 때보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더 작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면 자, P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고 Q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R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X축과 나타나는 방향이 되는데 자, 이때 PQR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0이라 그랬죠. 그러면 Y축 방향으로 자기장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P와 Q에 의해서 생기는 Y축 방향은 PQ에 의해서 생기는 것밖에 없는데 두 개가 없어져야겠죠. 그러면 이쪽 두 방향이든지 이쪽 두 방향이 돼야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쪽 방향이라 P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을 이쪽 방향이라 그러면 Q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이 아래쪽 방향이 돼서 두 개를 합했을 때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야 되고, 이때 이제 Y축 방향이 자기장이 0이 되겠죠. 그러면 R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이 되고, 이 두 개의 크기가 같으면 실제 A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장의 크기는 K R분의 I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P에 흐르는 전류가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라 그러면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도 지면으로 나와야 되고, R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PQ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주면 A 지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되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X축 방향의 자기장의 세기를 생각해 보면, 자, P에 의해서 생기는 X축 방향의 자기장 곱하기 2를 해주면 PQ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BX라 그러면 우선 BP를 구해보면 K 루트 2 D분의 IP가 되고, 근데 이제 IP와 IQ는 여기 IP하고 IQ는 같아야지 Y축으로 자기장이 소거가 되겠죠. 그죠? 이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해주면 X축 방향이 나올 거고, 요 이제 Q하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를 곱해주면 되고, 얘는 K R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거리가 2D고 I R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소거를 시켜주면 IR은 2IP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P분의 IR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는 힘의 평형에 대한 문제니까 시그마 F는 제로 혹은 시그마 돌림 힘은 제로, 이 두 식을 써서 구하면 되겠네요. 네, 문제 조건에서 보면, 자, 이 X가 최소값이 L이라 그랬죠. 여기 있을 때 여기가 L만큼 떨어져 있을 때 질량 M 물체가 평형을 이루는 게 최소값이라 그랬으므로, 이제 최소값에 대해 생각해 보면 3M 물체에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 2M 물체는 아래쪽으로 2mg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는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 막대에 대해서는 여기에 중심에서 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할 거고, 얘는 우리가 회전축을 요 받침대로 잡으면 2분의 L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돌림힘의 합이 0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M이 여기 있을 때는 mg만큼의 힘이 작용하죠. 그죠? 그래서 요 거리는 3L이 되겠네요. 그래서 mg 곱하기 3L과 요 막대의 중심을 나타내는 게 2분의 L 곱하기 mg가 될 거고, 요 끝에 있는 EM에 의한 돌림힘은 2mg 곱하기 5L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분의 L mg 플러스 10mg L이 되니까 2분의 21 mg L이 되겠네요. 그래서 GL을 없애주고 3을 7로 약분해주면 라지 M은 2분의 7 스몰 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영역 1과 영역 2에서의 가속도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가속도가 A1, A2라 그랬으니까 영역 1에서의 가속도를 X축, Y축으로 나눠서 A1X, A1Y, A2X, A2Y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X축과 Y축을 나눠서 푸는 게 좋겠죠. 그래서 X축의 운동을 보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T에서 X축의 속도는 0이었죠. 얘가 이제 0인 지점까지 왔다가 이때 속도는 뭐 V라고 일단 두겠습니다. 그리고 3D인 지점에 갔을 때 이때도 이제 X축의 속도는 0이 되겠네요. 그래서 거리는 D하고 3D만큼이 이동을 했겠네요.
그리고 이제 y축에 대해서 보면 y축으로는 처음에 0인 지점에서 v0의 속도로 움직였다가 위에 d인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0인 지점까지 돌아왔죠. 그죠? 거리가 이제 y가 움직인 거리는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라는 식을 이용해서 x축에 대해서 보면 자 0에서 속도가 v가 되고 v에서 0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v제곱은 2a1x 곱하기 d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p, q, r이라 그러면 q에서 r까지 갈 때는 역시 v제곱은 2 곱하기 a 2x 곱하기 이때는 이제 3d만큼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 v가 똑같기 때문에 a1x는 3a2x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가속도를 ax라 그러면 두 번째 가속도는 첫 번째 가속도가 3ax가 되고 두 번째 가속도는 ax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시간도 알 수 있겠네요. P에서 Q까지 가는 시간과 Q에서 R까지 가는 시간을 보면 자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P에서 Q까지 갈 때 평균 속도는 2분의 V가 되고 이때 T1을 하면 T가 될 것이고 Q에서 R까지 갈 때 평균 속도도 2분의 V고 이때 시간을 T2라 그러면 얘는 3D가 되죠. 따라서 T1은 여기다가 3을 곱하면 같이 되니까 3t1이 t2가 되네요. 따라서 t1을 t라 그러면 t2는 3t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간을 t라 그러면 두 번째 걸린 시간은 3t가 되겠네요. y에 대해서도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t라 그러면 내려올 때는 3t만의 시간이 걸렸겠네요. 자 그러면 y에 대해서 a1y, a2y라고 가속도를 두게 되면 자 처음에 이제 속도가 v0로 갔기 때문에 2분의 v0의 평균 속도가 되겠죠. 여기서는 v가 0이 되니까 곱하기 t를 해주면 얘가 t만큼이 되고 최고점에서 이제 다시 0까지 내려올 때를 보면 2분의 이때 속도를 v'이라고 하면 v' 곱하기 3t가 또 t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t는 v'은 3분의 1 v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v'은 3분의 1 v0가 되면 같아지겠네요. 이게 3분의 1 v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식을 써보면 자 v제곱은 v0의 제곱은 p에서 q까지 갈 때를 나타내보면 v0의 제곱은 2a1xy 곱하기 t가 되고 q에서 r까지 갈 때는 이때도 3분의 v0의 제곱은 2 곱하기 a2y 곱하기 t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9분의 v0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다가 9를 곱한 뒤에다가 9를 곱해주면 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9를 곱해주면 2a1y 곱하기 d는 9 곱하기 2a2y 곱하기 d가 되니까 a1y는 9a2y가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y의 가속도를 ay라 그러면 두 번째를 ay라 그러면 첫 번째는 9ay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속도를 보면 3ax 9ay 그다음에 ax a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물체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의 3배이다.
Q에서 R까지 이동한 게 3t고 P에서 Q까지 오는 게 t이기 때문에 3t가 3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자, 니은을 보면 R에서의 속력은 3분의 V0가 된다. 네, 니은도 맞겠습니다. T것을 보면 가속도는 자, A1은 루트 9 AX 제곱 플러스 81 AY 제곱이 되고 A2는 루트 AX 제곱 플러스 AY 제곱이 되니까 A1이 A2보다는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자기선속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자기선속은 면적 곱하기 S인데 둘 다 벡터 값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면적을 지면 안쪽으로서 나오는 방향을 S라고 S 면적의 방향이라고 하면 B와 S의 방향이 같을 때가 자 1, 2, 3 영역에서는 같죠. 이때는 이제 자기선속이 플러스가 될 거고 4 영역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시간에 따라서 자기선속과 시간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여기가 자기선속을 파이라고 그러면 자 우선 처음에 시간 t가 0일 때는 자기선속이 파이 제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이 제로에 있을 거고 얘가 4분의 t만큼 돌아갈 때는 요만큼이 있는데 이건 2사분면에 있으니까 이걸 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t가 되면 이때 이제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이때가 2파이 제로가 되겠네요. 자기장이 2배가 되니까. 그리고 3, 4분면에 왔을 때는 다시 줄어들겠죠. 3, 4분면에 왔을 때는 이때는 2분의 t까지 움직이게 될 텐데 다시 파이 제로로 줄어들겠네요. 그리고 이제 4, 4분면에서 움직일 때는 이때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었죠, 그죠? 그래서 결국 4, 4분면에 꽉 차게 되면 마이너스 파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가 4분의 3t가 될 거고 4분의 3t일 때는 마이너스 파이 제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기만큼 갔을 때는 다시 파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자기선속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t가 8분의 1t일 때는 이 지점에 있을 때겠죠. 4분의 t의 반이니까 8분의 1t에 있을 때는 자기선속은 2분의 3파이 제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자, 니은을 보면 t가 8분의 5t면 8분의 5t에 있을 때는 요 지점을 지날 때겠네요. 그죠? 고리 유도전류의 방향은 8분의 5t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유도전류의 방향을 보면 여기서 움직일 때를 생각해 보면 만약 8분의 t라고 생각하면 이 그림이 되고 이때는 자기장이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도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바깥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리고 1, 4분면에 있을 때도 자기장은 밖으로 나오고 전류가 이때도 밖으로 흐르는데 이때가 2i0고 i0니까 이건 반 시계 방향으로 돌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기선속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갈 때는 시계 방향이 되고 시계 방향을 클럭와이즈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 기울기가 음수가 될 때는 카운트 클럭와이즈 여기도 카운트 클럭와이즈 마지막은 또 클럭와이즈로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그래서 8분의 5t가 되면 8분의 5t는 이 지점이죠, 그죠? 여기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는 요 우리가 유도 기전력은 dt분의 d파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s가 똑같기 때문에 dt분의 db에 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자기선속의 변화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나타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분의 3t는 이 지점이니까 기울기는
4분의 t분의 파이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t가 8분의 7t일 때는 이 지점에 있는데 이때는 기울기가 4분의 t분의 2파이 제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2배가 되겠습니다. t가 8분의 t일 때가 8분의 3t일 때에 유도 전류의 2배가 되니까 D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D것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문제네요. 자, 우선 각각의 위치에서의 에너지를 보면, 자, 수평면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0으로 잡으면 수평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여기를 920라고 둘까요? 그러면 요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420가 되고 위치 에너지는 520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P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보면 운동 에너지는 2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L 구간에서는 마찰 구간이었으니까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거기에서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는 마찰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위치 에너지만큼이 마찰 에너지를 주겠죠. 위치 에너지 알려면 이제 요 길이를 알면 되는데 빗면이 L이기 때문에 높이는 5분의 3L이 되겠네요. 탄젠트 쳤다가 4분의 3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4대 3대 5가 되니까 높이는 5분의 3L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Q점과 수평면의 걸 비교를 해보면 420 플러스 520가 920가 되는데 요 520가 위치 에너지고 이 높이가 5L만큼이 되죠. 그죠? 그래서 길이라 그러니까 높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높이 L당 위치 에너지가 20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마찰 구간에서 사라지게 되는 마찰에 의한 에너지는 5분의 3 20가 되겠죠. 길이 L당 우리가 20가 없어지기 때문에 5분의 3 20만큼의 마찰이 생겨서 열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꼭대기점과 제일 아래쪽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보면 높이가 h이기 때문에 이때 위치 에너지는 h20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h20 플러스 20 여기서 이제 5분의 3 20를 빼주면 얘가 920가 되겠죠. 그래서 h20는 얘가 5분의 2 20니까 넘어가면 5분의 43 20가 되고, 따라서 h는 5분의 4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는 5분의 43 L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면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네요. 그럼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X 거리 플러스 Y 거리 구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요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우선 Y축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AB가 둘 다 45도로 던져졌으니까 VX는 둘 다 똑같겠죠. 그죠? VX는 루트 2분의 1 V로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데 걸린 시간을 편의상 2t라고 두면 A점까지 올라가는 데는 2분의 1t고 B가 B점까지 내려오는 데도 2분의 1t가 되겠죠. 근데 그때의 시간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A의 Y축 방향의 속도를 VY라 그러면 얘는 A의 초속도가 루트 2분의 1 V 마이너스 GT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때 T는 루트 2 G분의 V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R까지 가는 데는 2T만의 시간이 걸리겠죠. 2T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요 B의 높이는 우리가 H라 그러면 H는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2T 동안의 자유낙하는 거리죠. 그래서 H는 2분의 1 G에다가 2T니까 G분의 루트 2 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분의 V 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A점에서 자유낙하하는 거리가 H1이라 그러고 B가 B점까지가
때도 자유낙하는 글이 H1하고 두 개가 같죠, 그죠? 근데 H1은 요게 4분의 1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H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를 Y라 그러면 Y는 H 마이너스 2분의 1 H니까 2분의 1 H만큼이 되니까 2지분의 V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X축 간의 거리를 X라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총 거리는 두 개가 상대 속도는 2V가 되겠죠, 그죠? 2V로 2T만큼을 갔을 때 이 길이가 총 길이의 요걸 2X라 그러면 요 X만큼 요 길이는 요 전체 길이의 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V 곱하기 2에다가 T는 아까 루트 2 G분의 V였죠,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근데 요 V가 아까 X축은 루트 2분의 1 V였죠.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2분의 V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 G분의 V니까 얘를 계산을 해주면 2 없어지고 G니까 G분의 2V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요 X 그리는 요거의 반이기 때문에 따라서 X는 G분의 V제곱이 되고, 자, X가 G분의 V제곱, Y도 G분의 V제곱이 되니까 요 길이를 T라 그러면 T는 G분의 루트 2 V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네요. 자, 우선 A가 가지점에 있을 때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만큼의 전기장이 있었고, 나의 그림을 보면 A가 이제 Y축 대칭으로 옮겼죠. 이때는 Y 방향의 전기장은 똑같은데 X 방향으로 이만큼이 커졌겠죠, 그죠? 그러면 X에 대해서 성분을 보면 이때가 마이너스 E 방향으로 E가 있고, Y 방향으로 E가 되면 원래 BC에 의한 전기장이 EE라 그랬을 때 그림과 같은 힘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 A와 O 사이를 잇는 직선상에 전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생기겠죠. 근데 A가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돼야 되고 A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죠. 근데 이게 X 성분과 Y 성분의 비를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X가 2라 그러면 Y 성분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에 대해서는 부호가 마이너스고, 그리고 A에 대해서 생기는 전기장은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는 이만큼이 생기겠네요. 근데 이제 뭐 가와 나중에 하나를 보면, 자, B와 C에서 생기는 전기장을 보면 Y축으로는 이만큼이 생겨야 되고, X축으로는 똑같이 이만큼의 전기장이 생겨야겠죠. 그래서 BC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이만큼이 X축으로는 플러스 X 방향, Y축으로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생기겠죠. 근데 원점이 있고 B와 C가 있는데, 이제 B와 C에서 원점과의 거리는 같기 때문에 BCO라 그러면, 자, 요걸 있는 직선상에 B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이 있을 것이고, O와 C를 있는 선상에 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이 결정이 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더해줬더니 이쪽으로 X축으로 플러스 E0, Y축으로 마이너스 E0가 되고, C에 의한 X 성분을 EX라 그러면 Y 성분은 X, B에 대해서도 X 성분은 EY라 그러면 Y 성분은 Y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조합이 네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B에 대해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C에 대해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네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거는 C에 대해서는 아래쪽으로 C를 향하고, B에 대해서도 B를 향하는 방향이 되면 보호와 크기를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 가지 경우에서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C와 B에서 이쪽 방향 둘 다 멀어지는 경우에는
절대 y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로 해보면 되는데, 여기서 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자, c에 대해서 가까워지고 c로 향하는 방향, 그 b에 대해서도 b로 향하는 방향이 된다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각각의 경우에서 좀 해보면 되고, 자, c에 대해서 가까워지면 2x, x가 되고, b에 대해서도 2y, y만큼의 전기장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b와 c에 의해서 전기장을 보면 x축으로는 2x-2y가 2가 돼야겠죠. 그래서 x-y는 2가 돼야 될 거고, y축으로는 x 더하기 y가 2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식에서 더해주면 2x는 3가 돼서 x는 2분의 3가 되고 y는 2분의 1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c에 의해서는 3, 2와 y축으로 2분의 3 이만큼이 전기장으로 생기고, b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2와 y축으로 2분의 1 이만큼의 전기장이 b를 향하는 방향으로 생기겠네요. 그러면 BC의 부호도 결정할 수 있겠네요. B도 마이너스, C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B는 양전하이다, B는 음전하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전하량의 크기는 C가 B의 3배이다. 자, X방향의 전기장 성분을 보면 C에 의한 전기장이 2분의 3이고, 얘가 C에 의해 생긴 X방향의 전기장이고, 얘가 B에 의해 생긴 전기장의 X방향이죠, 그죠? 3배가 되니까 C의 전하량은 B의 전하량의 3배가 되겠죠, 그죠? O에서 C에 의한 전기장은 이 그림에서 전기장의 크기를, 얘의 크기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기장을 뭐 2'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9분의 4 2 플러스 3 9가 되겠네요.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9가 되겠네요. 4분의 9 2제곱 플러스 9 2제곱이니까 2분의 3 루트 5 2가 되겠네요. 그래서 D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D것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